분석을 해보니 월 1억 파는 매장과 1,000만 원밖에 못 파는 매장의 차이는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특징만 있어도 월 1억 매출을 돌파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내 매장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내가 어떤 노력을 하는 게 좋을지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사천재 양승일입니다. 저는 직영 매장을 8개 운영하고 있고 강의나 컨설팅도 하고 있어서 많은 외식업 대표님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가지 궁금한 점이 들었는데요. 어떤 분들을 보면 저보다 장사를 못하는 것 같고 열심히 하지 않는데도 저보다 매출을 더 잘 내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저보다 훨씬 열심히 하고 장사에 쓰는 시간도 많으신데 저보다 매출이 안 나오는 분들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지 않고도 아니면 제한된 시간을 쓰고도 매출이 잘 나오는 그런 대표님들의 매장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분류를 한번 해봤는데요. 분석을 해보니 월 1억 파는 매장과 1,000만 원밖에 못 파는 매장의 차이는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내가 운영하는 매장이 오늘 설명드리는 4가지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한 가지 특징만 있어도 월 1억 매출을 돌파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내 매장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내가 어떤 노력을 하는 게 좋을지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설하고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월 1억이 넘는 매장의 특징 4가지입니다. 첫 번째,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입지입니다. 단순히 유동인구가 많다고 좋은 입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점심을 먹는다고 생각하면 오후에도 업무가 남아있기 때문에 어디 멀리까지 가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소비를 합니다. 빠르게 해결하려는 특성이 아무래도 있죠. 이런 사람을 소비자로 장사를 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유동인구가 많은 게 중요하고요. 저녁 메뉴나 2차 메뉴는 조금 더 뒷골목으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이게 수원역 상권이 외통수로 되어 있어서 설명드리기가 조금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초입에는 액세서리나 화장품 점심 메뉴들이 위치를 하고 있고, 중심부까지 들어가게 되면 저녁 식사 매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더 들어가게 되면 2차 매장이나 숙박업소가 이제 나오게 되고요. 이런 것처럼 단순히 유동인구가 많다고 좋은 입지라고 보는 게 아니고 내 아이템이랑 맞는 입지가 좋은 입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예시를 들자면, 회식이 많은 상권이라면 조금 빠진 자리라도 주차가 되거나 평수가 이제 넓은 게 유리할 수 있겠죠. 창업을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내 아이템과 입지가 지금 현재 맞지 않는 상태라면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서 입지와 상관없이 내 매장으로 직행하는 손님들을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독점 형태입니다. 방금 제가 첫 번째 특징으로 입지를 이야기했는데요. 온라인에도 입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네이버 플레이스가 있는데, 플레이스에서 1페이지에 위치해 있다면 좋은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마케팅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땡땡동 땡땡역 맛집 같은 경우는 사실상 독점이 불가능한 형태가 됐지만 세부 키워드 같은 경우는 여전히 독점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원역 고깃집, 수원역 삼겹살을 검색했을 때 육풍이 1등이나 2등에 1년 내내 위치해 있다면 이건 독점적인 효과를 노릴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깃집 검색했을 때 10개, 20개, 30개씩 나오는데, 아니면 1페이지에만 해도 5개, 6개씩 나오는데 1페이지에 들어가 있다고 이걸 독점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절대적인 독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상대적인 독점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페이지에 있는 업체들이 내 매장을 빼고 사진이 전부 다 안 좋다거나 플레이스 관리를 전부 다 안 하고 있으면 내 매장이 독점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겠죠. 간단하게 한 번 더 다시 말씀드리면, 1페이지에 우리 매장 말고 갈만한 매장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컨텐츠입니다. 컨텐츠라 하면 저희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음식에 대해서만 생각하실 확률이 높은데, 사실 내 매장의 모든 요소 하나하나가 전부 다 컨텐츠입니다. 저희가 이 컨텐츠를 어떻게 정의를 내릴 것이냐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영상에서는 더 넓은 권역의 소비자들을 우리 매장으로 당기는 모든 것이라고 컨텐츠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컨텐츠는 우리 매장을 경쟁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칼국수집인데 오징어 먹물 칼국수라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이게 전국에 저희 매장밖에 없다고 치면 전국의 칼국수를 좋아하는 모든 소비자들이 우리 매장의 잠재 고객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상권 안에서의 경쟁을 벗어나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전국 독점인 아이템은 사실상 수요가 없어서 이렇게 공급도 없을 확률도 있기 때문에 전국에 하나만 있는 아이템을 만드는 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다 잘 되는데 뭐 수원에만 없다거나 다른 지역은 다 잘 되는데 동탄에만 없다거나 이런 아이템은 조금 괜찮을 수 있는데 전국에 하나도 없는 거는 조금 더 위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독점적인 컨텐츠를 가진 아이템을 찾아낸다면 우리 매장은 수원역에 있지만 아니면 우리 매장은 동탄 11자 상가에 있지만 수요를 수원 전체로 넓힌다거나 동탄 전체로 넓힌다거나 이런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거죠. 네, 마지막 네 번째 서비스입니다.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입지가 너무 안 좋은 게 아니라면 신규 손님들은 어쨌거나 꾸준히 들어오게 됩니다. 입지가 너무 안 좋거나 아이템이 경쟁이 치열한 경우 신규 손님을 좀 받는 게 어려울 수는 있지만 어쨌거나 꾸준히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신규 손님이 한 달 내에 재방문할 확률이 100%라고 한다면 두 번째 달 매출이 첫 번째 달 매출의 2배가 될 거고 세 번째 달은 3배, 네 번째 달은 또 신규 손님이 붙어서 4배가 되겠죠. 물론 이렇게까지는 어렵지만 이렇게 재방문 확률이 높은 매장이 있으면 상권이나 입지, 아이템의 열세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맛은 이야기하지 않고 왜 서비스만 이야기하고 있느냐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첫째로는 맛이 상향평준화된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맛은 재료 코스트에 의해서 결정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노력이 생각보다 많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노력해서 신경을 조금 더 쓰겠다고 하면 오히려 서비스 쪽으로 신경을 쓰는 게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케팅 열풍이 불고 마케팅 인플레이션도 오고 해서 오히려 최근에는 서비스가 좋은 매장을 찾기가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한 5년 전만 해도 사장님들이 다 서비스에 목을 매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서비스라 하면 단순히 친절을 넘어서 고객한테 예상치 못한 감동을 줘야 된다. 그래야 재방문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 뻔한 이야기가 요즘 시대엔 가장 강력한 카운터 전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월 매출 1억을 달성하는 매장들의 4가지 핵심 특징을 알아봤습니다. 제가 쭉 정리를 해보니 앞에서 말한 입지와 온라인 독점은 사실상 창업단에서 결정을 지어야 되는 부분이고 뒤에서 말한 컨텐츠나 서비스 관련된 부분은 이미 매장을 창업을 했더라도 매장에서 어느 정도 개선하고 해결을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대표님들도 각자 매장에 각자 상황에 맞게 활용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